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아무것도 못해 이런 마음으로 하게 돼요. 군대 가면 다들 힐링생각 같은 거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래도 이게 본인이 살아오면서 느꼈던 것들을 여기다가 지금 다 적어 놓으신 거잖아요. 유머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시는데 명확하게 딱 정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조크랑 유머랑은 약간 다르다는. 유머는 보는 사람만 웃게 하는 것이 아니다. 유머는 유머를 하는 사람과 그 유머를 듣는 사람과 옆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웃음을 전염시켜 모두 함께 웃게 만들어 위치나 지위에 상관없이 모두 비슷한 사람이라는 동질성을 갖게 한다. 이 얘기를 하는데 와, 진정한 웃음을 주는 게 진짜 유머라고. 남을 불편하게 하는 거는 진짜 유머가 아니라는 얘기를 딱 하길래 이 부분은 그러니까 스스로도 좀 반성을 하게 되는. 아 내가 이때까지 남을 이렇게 막 하면서 웃겼던 것들은 좀 약간 그런 생각. 예를 들면 어떻게 되는 거야? 딱 이거예요. 맞는 예인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한번 1년 전인가 윌 스미스가 시상식에서 한번 문제 일으켰던 적이 있잖아요. 머리 때문에. 엄마가 그러니까 자기 와이프를 때렸잖아요. 아니, 자기 와이프를 조롱한 사람을 때렸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 그 탈모 맞아. 이런 걸로 조크를 했던 건데 미국 사회에서는 그게 일단 그 시상식 자체가 그런 조크를 매년 해왔던 거였고 맞아. 그분 자체도 그 캐릭터가 우리 김구라처럼 그렇게 남들을 살짝 디스하면서 맞아, 웃기는 청중을 웃기는 맞아. 그런 조크를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유머가 아니라 그렇죠. 그건 유머가 아니라 조크인 거죠. 결국은 두 분이 상처를 입었으니까 윌 스미스와 스미스 안에 상처를 입히는 거는 진짜 그거는. 근데 가서 때렸죠. 맞아요. 잘못된 때렸어요. 거죠. 때렸어요. 그거는 또 어떻게 생각해요? 그것도 저는 좀 그거는 저는 어느 순간에도 폭력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죠. 저희가 있어서. 아이 키울 때 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유 불문하고 폭력은 안 돼.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지 않을까요? 자기 신념이 이제 가족애가 굉장히 깊은 윌 스미스가 굉장히 가족애로 똘똘 뭉친 사람이긴 맞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내가 화를 내지 않으면 나의 와이프를 나도 모욕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그것도 또 공감도 됐었거든요. 저도 그 부분이 네. 약간 공감되긴 해요. 내 인생이 다 망가지더라도 나는 이 자존심을 지킬 거야. 네,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했는데 또 그 얘기를 들었더니 또 그것도 공감은 되긴 했었어요. 제가 윌 스미스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오케이님이요? 나가셨죠. 똑같이. 나간다는 얘기 밖으로? 아니요. 무대로. 문 나가서 윌 스미스처럼. 때린다? 어떨 것 같으세요? 전 받아쳤을 것 같은. 네. 제가 한번 생각해봤었어요. 나랑 어떻게 했을까? 올라와서 이제 시상식 할 때 내 아내한테 이렇게 접근을 한 너는 다음 시상식 그 앞으로 자기가 있어. 앞으로 너는 더한 대머리가 대머리가 될 거야. 저주를 네. 그러니까 때리지는 않고 이 말로 막 어떻게 보면 그게 제일 현명한 방법인 것 같네요. 내 가족도 지키고. 저희가 이 책을 읽고 한 번쯤은 살면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가 10년 전, 딱 10년만 젊었으면 막 이런 말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막 살면서 내가 10년만 좀 젊었으면 뭘 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보셨을 텐데 저는 되게 많이 하거든요. 특히 요즘. 저도 많이. 그 예전에 영화 어바웃 타임이라고 네네네. 그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 기준에 따라서 돌아간다면 자체가 성립이 저는 안 할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 이전에 돌아가면 이제 다른 아이가 태어난 지금의 그 아빠님이 아니라. 저는 똑같을지 몰라도 그때로 돌아갔을 때 지금으로 다시 돌려버리면 지금 아이는 없을 거다라는 전제 조건에 맞아. 막내 아이가 태어난 시점 이후 네. 나는 여기까지는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흥청망청 취미생활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쏟았거든요. 그래서 취미생활보다는 돌아간다면 지금 최근에 내가 깨달은 책을 좀 더 많이 읽고 좀 책을 더 많이
갖고 싶다 그 정도. 그러니까 크게 뭐 엄청 바꿔서 뭐 이제 코인을 투자한다든지 그런 생각은 들지는 않았더라고. 책을 좀 더 일찍이라도 더 빨리 읽었다라면 그 생각밖에 안 들었었어요. 맞아요. 저도 네. 제가 딱 10년 전 돌아가면은 군대인 것 같아요. 아이고. 아이고. 딱 그게 군대 시절인데 네. 제가 못 해본 게 많이 있어요. 어떤 거면은 여행을 많이 못 가봤어요. 아 여행. 해외 여행 지금까지 뭐 한세 군데 갔나? 두 군데 갔나? 저요. 뭐 일본, 중국, 태국 이렇게 갔어요. 근데 내가 너무 그 20대 초반 시절에 좀 돈을 모아갖고 아니면은 입사하기 전에 길게라도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곳을 또 경험을 해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은 경험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길게 또 연차를 맞아. 쓰고 가야 되니까 아이도 있고. 쉽지 않은데 그게 너무 아쉬웠고 그래서 나중에 10년 전으로 돌아가면은 여행을 꼭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리고 아까 군대 말씀드렸던 건데 군대 때 네. 굉장히 무의미한 시간을 많이 보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여러 이제 유명 블로거들 투자 잘하신다는 블로거들을 보면은 군대 때 책 많이 읽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냐면 그때는 딱 주어진 시간도 굉장히 많고 일과 시간 끝내고 7시부터 가서 책 읽으면 하루에 한 권씩은 읽을 수 있잖아요, 거의. 그래서 그때 책을 좀 더 많이 읽었으면은 좀 더 나은 투자를 하지 않았을까. 근데 군대에서 책을 쓰고 수 있는 여유가 없을 텐데. 상병장 때 읽지 않대요. 아 그래요? 저는 한 병장 초봉까지도 바빠가지고. 그래요, 그러셨어요. 저는 상병 때부터는 뭐 그냥 그랬구나. 많이 편해졌습니다. 지금 동기생활관에 쓴다더라고요. 동기끼리요? 네. 그렇군요. 좋아져야죠. 네. 그래서 투자 이런 것보다는 좀 내 식견을 넓힐 수 있는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독서 이런 것들이 좀 두 분 다 공통점은 책이시군요. 네. 근데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볼 수 있는 거에 진짜 감사한 게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거. 맞아요. 그거 되게 공감 가더라고요. 진짜 내가 눈을 떠서 뭔가를 읽을 수 있는 이게 되게 소중하고 값진 거를 지금 느끼신 거잖아요. 가만 생각해 보면 좀 굉장히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맞아요. 그거를 제가 다 좀 많이 차냈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20대 때 한 10년 가까이 장애인 그 재활협회 이제 봉사자 등록을 해서 봉사를 하러 가면은 젊은 시절에 자동차 사고로 이제 전신마비가 되신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책만 읽으시고 일어나서 아침 운동 그 봉사활동을 아침 운동 시켜드리고 같이 대화 상대로 좀만 한 2시간 정도 앉아 있다가 오는데 35년간 그냥 책만 읽으신 분이에요. 굉장히 되게 깊고 넓은 지식이랑 지혜가 담겨 있는 분하고 매일 2시간, 매일은 아니에요. 일주일에 2시간씩 만나서 그런 대화를 했는데도 책을 안 읽었어요. 엄청난 기운. 진짜 이제 그분이 봉사를 받으셨군요. 네, 맞네. 이제 봉사를 하러 가면 아. 차표를 2장을 줘요. 갈 때 차표, 올 때 차표. 이제 딱 봉사였어요. 그래서 가면은 이제 일으켜드리고 식사하시는 거 봐드리고 운동 시켜드리고 앉아서 2시간 정도를 대화를 하다 나오고 이제 그게 단 일과였는데 굉장히 좋은 기회고 굉장히 좋은 말씀도 많이 들었는데 결국은 책이었는데 책 읽으라고 하셨는데 책을 야, 읽으라고. 20대 때 제가 그렇지를 못했던 게 그 좀 많이 후회가 됐어요. 낭떠러지까지 오셨는데 다시 돌아가면 되죠. 뭐. 지금도 읽으면 되죠. 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낭떠러지. 끝까지 책은 손에 놓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전 사실 10년 돌아가면 뭐 하겠냐는 질문에 생각이 아무것도 안 들더라고요. 아 진짜요? 근데 방금 제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좀 생각을 해냈는데 처음에는 결혼 안 해야지. 네, 그거는 이제 조크였어요. 저도 똑같이 이제 책에 관련된 독서에 관련된 건 이제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네. 근데
그 아까 제가 무심결에 나왔잖아요. 제 안에 있던 상처가 나왔잖아요. 아, 그러니까 네. 그 어떤 그러니까 내가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은 미움을 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그때 눈 녹듯이 녹았다고 했지만 남아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10년 전 생각이 나는데 10년 전 결혼하기 전에도 이제 제가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 제가 미움에 갇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다른 이제 여자를 사귀고 있었죠. 아니 지금 결혼한 우리 와이프 말고 이제 그 전에 이제 만났던 이제 네네네. 친구가 결혼을 이제 저희가 전제로 이제 사귀었으니까 저는 군대 갔다 와서 다시 대학을 복학을 했고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앞으로 뭘 하고 살지를 생각하고 있고 근데 당시 그 친구는 졸업을 했고 졸업 이후의 삶을 꿈꾸고 있는 거죠. 이제 뭐 이렇게 그 친구 어머니가 저를 만나서 이야기하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했냐면, 그러니까 저도 그때는 되게 순수했었어요. 그 친구하고 나중에 우리 뭐 그 친구가 이제 그 문둥병 환자 마을에서 살았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아버지가 봉사자의 삶을 사셨는데 그 뭐지 이 옷을 입고 이제 오는데 그 저한테 혹시 똥 냄새 안 나나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그 문둥병자 마을은 가축을 많이 키우기 때문에 똥 냄새가 많이 나요. 근데 되게 이제 뭐랄까 순수하게 똥 냄새 안 나나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나는 그게 너무 좋았거든요 그 친구한테. 순수했던 친구였어요. 결혼을 이제 같이 고민하고 졸업을 할 시기가 오고 하니까 그 대학생인 딸한테 대학을 졸업하는 딸한테 어머니가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너는 이제 대학원을 가라고 이대를 가라. 아니 졸업하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건 우리의 이제 우리가 결혼해서 다른 걸 뭘 하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성인인데 부모가 계속적으로 개입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불편했는데 한번 만났어요. 저를 만나자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때 제가 교직 이수를 하고 있었어요. 지금 교직 이수하고 있다면서 네 선생님 안 되면 우리 딸하고 결혼 못 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해올 수 있는데 아파트 한 채 해올 수 있나 이러는 거예요. 네. 그때 제가 26이었나? 그러니까 저 군대 갔다 오면 24시죠. 4시고 복학해서 이제 졸업 시즌이니까 한 25, 6 정도 됐었을 거예요. 제가 그때 어디서 배워가지고 그런 말 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되바라질 말을 했어요. 어떡해요? 어머니 1억 아파트가 1억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100만 원씩만 모아도 몇 년 뒤에 할 수 있는데 좋아요, 다 좋아. 갑자기 사투리가 나오네요. 아니 제가 그러면은 진짜 빠르게 돈을 모아가지고 전세값이라도 벌어가지고 전세 아파트를 하나 구한다 치더라 해도 학교 선생 되고 아파트 하나 구하면 내 나이가 제가 봤을 때 한 35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35 됐을 때 이 친구를 만나겠습니까? 25을 만나지요. 나는 지금 내 가능성을 보고 사랑해줬으면 좋겠고 내 열심히 살 겁니다. 근데 나한테 이거 안 되면 결혼 안 시킨다 이 말은 난 안 합니다. 왜 저한테 이런 내가 그 조건으로 가야 됩니까? 미친 거죠. 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날 헤어졌어 우리. 만나지 마. 나는 이렇게 말하고 남자답게 말을 잘했네. 내가 네 책임을 질게 이랬는데 그 다음날 전화 와가지고 우리 헤어지자. 반전은 네.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제가 그 말을 이 말이 되게 서론이 길었는데 그 말을 내가 했던 게 그때 그 여자친구 헤어진 게 후회된다 이 말이 아니라 나도 미움이 차 있었던 거지. 어떻게 이런 말을 나한테 할 수가 있지? 그치. 그러니까 나 화가 난 거지 내가. 그 화를 어른한테 표출을 한 거예요. 맞아. 근데 다시 돌아갔을 때 사실 속이 시원하긴 해요. 속이 너무 시원해요. 내가 그때 말 못하고 그냥 찌질이처럼 이랬으면은 지금까지 남아있을 것 같은데 좀 할 말을 다 해가지고. 근데 뭔가 내가 그분한테 상처를 주지 않았을까. 나도 내 딸을 키워보니까 그쵸. 네? 좀 이렇게 뭐랄까 어느 정도 직업과 뭐 이런 부가 갖춰져 있는 부자랑 결혼시키고 싶은 게 제 마음인데 제가 너무 그분들의 그 로맨스를 짓밟아버리지 않았나. 죄송합니다. 네, 딸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딱 초면이었던 거잖아요. 아니에요. 대여섯 번을 만났죠. 만나다가 이제 진짜 결혼할 것 같으니까 딱 네. 얘기를 한 거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봉사자의 삶을 사신다는 분들께서 너무 모순 아니야? 네.
막 이런 생각이 더 컸고 맞아. 내 딸은 고생 안 시키려고. 처음에 제가 그 친구를 이제 좋아했을 때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순수 그 자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너도 속물이네 뭐 또는 너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왜 그걸 계속 주장하는 거지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많이 다퉜죠 그때. 잘 헤어진 것 같긴 한데 예. 미련이 남습니다. 아유. 그냥 당시에 제가 너무 미움에 가득 차 있었다. 아 이것도 조크의 영역이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와이프랑 결혼을 했는데 와이프랑 결혼할 때는 정말 저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보더라고요. 저도 몰랐죠. 와이프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도 몰랐고 어떤 배경에 살아왔는지 몰랐고 그냥 다 이뻐서 결혼했어요. 아 그럼 됐죠. 근데 저기 제가 잘생겨서 결혼한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오늘따라 좀 덥네요. 여름이 오나? 현자님. 아 저요? 네. 저도 딱 10년 전 생각을 해봤는데 20대더라고요. 와 부럽다. 아 그래요? 거의 턱걸이 20대. 어쨌든 억지로 20대긴 어쨌든 20대 맞아요. 20대인데 저는 10년 전이라 해도 저도 결혼하고 났을 때였어서 결혼을 하고 이제 막 한 3년 살았나? 아 결혼 생활 좀 오래 하셨네요. 그쵸. 저희는 진짜 27에 만나서 했으니까 뭐 이제 10년 전이라고 해서 뭐 후회할라 해도 뭔가 되돌릴 되돌릴 타이밍도 아니고 지금 예. 아직도 혼정님은 보니까 눈에 그게 사랑이 가득하시던데. 내가 봤을 때 되게 저 엄청 좋아하는 그냥 저는 뭐 이때 당시에 계속 일을 했었던 것 같고 제 나름대로 크게 후회는 없어요.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열심히 살았고 근데 그 열심히 사는 것 속에서 좀 많은 일을 겪었어요. 제일 큰 이슈였던 게 큰 소송을 한번 했었거든요. 뭐 사업을 하다가 소송을 당했어요? 아니면 소송을 제기했어요? 소송을 당했어요. 그러니까는 소송을 당하고 그 소송을 당했던 게 이제 좀 제가 같이 일을 했던 직원한테서 그 직원이 그러니까 이게 뭐 가게 문제였어요. 가게를 넘겼는데 제가 이제 그 가게를 넘기고 한 10km 이상 떨어진 데서 가게를 새로 오픈을 했는데도 걔가 경업 금지 가처분이라는 걸 저한테 뭘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봤죠. 권리금을 받고 그쵸. 권리금을 정확히 받고 아시네. 따로 나와서 똑같은 가게를 차리면 이거는 경업 금지 의무로 해서 10년 동안. 네, 3년 동안 아니, 이렇게 10년. 10km나 떨어졌는데도요? 근데 그 지역에서 안 된대요. 저도 그거를 몰랐어요. 몰랐는데 걔가 이제 그 내용 증명을 저한테 보냈어요. 본인도 그렇게까지 안 갈 건데 서로 이제 감정 싸움이 된 거예요. 감정 싸움으로까지 얘가 나를 되게 또 의지했던 언니인데 이 언니가 나를 약간 그랬네라는 생각. 근데 이 가족 중에 변호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 쉬웠던 거죠. 그런 게 이제 막 그래갖고 막 아무튼 이제 그 사건이 되게 저한테는 충격이었겠다. 충격이었죠. 네. 그러니까 내용 증명이라는 것도 처음 받아봤고 여기 사람이 무섭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와닿으셨겠다. 진짜 처음으로 왔는데 진짜 기억에 남는 게 가게에 그 딱지를 붙이러 오는 거예요. 그 법원에서 다 같이 나와가지고 처음 겪어봤어요. 그 가처분이라는 그 공고 내용하고 막 여러 명이 와갖고 딱지 다 붙이고 가고 그날 진짜 너무 충격적인데 더 웃긴 건 그날 이제 제가 계속 몸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그날 내가 임신한 사실을 안 거예요. 그 딱지 붙은 날. 그래가지고 임신을 했는데 와 진짜 앞이 막막하더라고. 이게 시야가 딱 그때 생긴 거예요. 그냥 와 앞이 막막. 그러니까 이 소송이 쉽지가 않았던 게 소송은 기본 이제 몇 년씩 잡아먹는다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긴 싸움이 될 것 같은데 막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어떤 사람이 저한테 조언을 했었거든요. 이거 소송은 진짜 힘든 일이니까 그냥 네가 받았던 권리금 돌려주고 그러니까 걔는 권리금을 달라 이건데 나는 못 준다. 이제 서로 이렇게 하다가 내가 왜 줘야 돼? 너는 내 시설 다 가져갔잖아. 그러니까 지는 근데 아니야 언니 이거 경업 금지에 해당되는 거니까 나한테 시선을 다 내놔라. 근데 난 주기 싫다. 그냥 뭐 이렇게 해갖고 막 이제 감정에 골이 깊어져서 이제 나한테 내용 증명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잘못한 부분이 있었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감정인데 얘가 걸 수 있는 걸 다 건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처분 신청도 하고 저를 형사 고발까지 한 거예요. 형사 고발하고 진짜 애를 임신한 상태에서 조서까지 받았거든요. 어쨌든 거의 걔네들이 이제 형사 고발이 들어왔으면 조사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으니까 막 조사까지 받고 진짜 와 대단하다. 그러니까 그때 임신했던 막 그 스트레스가 그걸 한 6개월 이상 끌고 갔거든요. 그 임신 기간 동안 계속 6개월 끌고 가다가 변호사도 한번 바꾸고 그러니까 변호사도 막 처음에는 좀 싼 거 썼다가 막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1,000만 원짜리 변호사한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 웃긴 게 이게 그러니까 서로가 그냥 합의를 해갖고 그냥 끝내면은 돈을 크게 안 들였을 건데 양쪽 다. 양쪽에서 막 나도 1,000만 원 들고 걔도 1,000만 원짜리 변호사 쓰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막 지금 서로 이기려고 이제 자존심 이제 문제로 자존심 싸움이 된 거예요. 그렇죠.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내려놓게 된 게 이제 저희 남편이 이러더라고. 곧 있으면 시아가 태어날 건데 우리 그냥 포기하자. 이거 그냥 적당한 금액 주고 그냥 우리 이거 그냥 마무리하자 딱 이러더라고. 서로가 이제 너무 지친 거죠. 애가 나서까지 우리가 이걸 끌고 가면 얘한테도 안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계속 이게 힘든 싸움을 계속 하는 거에 대해서 왜냐면 진짜 법원에서 계속 재판이 몇 번씩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을 한 2번인가 3번까지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별거 아닌 문제로 진짜. 그리고 검사한테까지 불려가가지고 서로 이제 걔랑 마주보고 이제 검사랑 대면까지도 하는 그런 것까지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별의별 걸 다 해본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진짜 서로 이제 걔도 지쳤고 나도 지쳤고 내가 니한테 그냥 2,000만 원 줄게. 그냥 우리 여기서 끝내자. 그러니까 너도 2,000만 원으로 그냥 만족해. 알았다 하더라고요. 걔 본인들도. 그러니까 서로 이제 득이 된 게 하나도 없는 싸움이었는데 그 싸움을 진짜 진흙탕 싸움을 한번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딱 그때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면 진짜 제일 후회됐던 선택이었고 이게 결국에는 사람이 이게 승산이 없는 싸움을 한 거예요? 서로가 아니 제가 저기 빼고 본인이 소송을? 아니요 본인은 그래도 승소의 가능성은 조금 그쵸, 있었어요. 변호사가 승소를 할 수 있다라고 저한테 왜? 이런 판례가 있었는데 그 판례에서 승소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변호사를 찾아간 건데 자기가 한번 그걸 이겨보니까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거예요. 막 대충 막 쓰고 막 재판도 대충 하고 막 아무튼 그래서 졌어요 처음에 재판에서 첫 번째 재판에서 져서 가처분이 들어온 거예요. 딱지 붙이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너는 영업 못해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몇 개월을 영업을 못하고 이제 월세는 그대로 나고 거기서 이제 또 몇 천만 원을 까먹은 거죠. 돈은 계속해서 쉴 새 없이 나가고 서로가 계속 진흙탕 싸움을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왜 그렇게까지 끌고 갔나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놓아버려고 내려놨으면은 이게 참 쉬웠을 텐데 진짜 그때 좀 큰 경험을 했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가장 믿었던 동생한테 뒤통수 맞은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근데 본인은 역으로 생각한 거죠. 가장 믿었던 언니인데 권리금 받고 똑같은 회사에서 그러니까 자기를 뒤통수 쳤다 이렇게 된 거예요. 가게가 똑같은 가게예요, 완전히. 얘기하면은 긴데 결론적으로 그 계약서를 쓸 때 권리금 계약서라는 거를 쓸 때는 이게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주는 그 넘기는 물품에 대해서 근데 그걸 정확하게 명시를 했고 근데 거기서 이제 막 하나를 쥐어짜서 찾아내는 거죠. 뭐 영업에 권리권 뭘 해가지고 막 그러니까 막 찾아내가지고 말도 안 되게 이제 그거 막 이제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거를 절대 못하게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된 거예요. 그쪽에서는 1,000만 원짜리 변호사를 써가지고. 직접적으로 손해를 보거나 그런 건 아닌데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는 이제 내가 이제 했던 그 영업을 내가 넘겼을 때 본인을 엄청 도와줄 거라 생각한 거죠. 이 가게가 잘 될 거라는 잘 될 거고 손님들도 내 손님들이 다 와갖고 사겠다는데 내가 이제 가게를 또 차리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손님을 끌고 간다 생각한 거예요. 근데 12km가 떨어진 거리였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본인은 그게 감정이었던 거예요. 감정의 골이 자꾸 깊어지고 돈만 봤으면 그냥 민사만 했을 텐데 그분도 후회하고 있겠네요.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내가 해결해야 되는 일인 거잖아요. 이거는 내가 피한다고 피할 수 없는 일이 돼버리니까 와, 이 사람이 미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대단하세요. 보면은 삶에 굴곡도 많으시고 보니까 나는 그때 수협 러지건부터 해가지고 반도체 학과도 너무 웃겼고 이게 아무튼 끝이 아닙니다. 얘기하려면 너무 길어서 그것이 대단하다. 다음에 저희 1박 2일 펜션 하나 우리 한번 진짜 펜션 가서 참 딥토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때 우리 그 처음에 20권을 읽고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맞아요. 우리가 그 했던 그게 사실은 그리워요. 저희 다음 책 맞아요. 추천하실 분이 혹시 계실까요? 혹시 생각해본 책 있으세요? 전 최근에 네. 추천받은 책이 하나 있어요. 네. 저희 와이프한테 네, 추천받은 책이긴 한데 네. 그 김성호 회장님 책이에요. 아 이번에 새로 나온 나온 거? 거? 아니요. 아, 전에 거? 그건 사상학계로는 요번에 나온 거고 네네네. 돈의 속성 이전에 쓴 책인데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 좋은 거 같아요. 네.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알지 것들. 못하는 것들. 그 성공한 좋은 아버지의 여러 카테고리별 조언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저도 읽지 못했는데 그 와이프가 저한테 책 추천을 좀 잘 안 하는데 이거는 꼭 읽어보라고, 네, 읽어보라고 네, 추천을 좀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좀 아 김성호 회장님 책 진짜 뭐랄까 그것도 남거든요. 나왔죠. 엄청 남거든요. 저 고해석성이 진짜 좋았죠. 이번에 사상학 그거 뭐지? 개론? 네. 사상학개론을 네. 우선 전 프롤로그랑 이제 그 표지만 네. 읽었는데 그 얘기가 저기 있더라고요. 자기가 이 사상학개론을 강연을 다녔었대요. 강연을 다녔는데 사장을 대상으로 오라고 그거를 보냈었는데 사장이 바쁘니까 직원을 보낸 그런 네. 기업들이 꽤 있었대요. 직원을 보낸 사람은 지금까지 그 사장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을 한 명도 못 봤대요. 다 나가서 사장이 됐대요. 네, 이 강연을 들었던 그 직원들은 다 사장이 그 사장님 밑에서 일을 안 하고 자기가 사장이 다 됐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예비 사장이고 지금 현재 사장이만 네네. 읽어라. 책이 좋다고 직원한테 추천해주지 마라. 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읽어보고 싶습니다. 저도. 아 책이 좋다고 이거 직원한테. 지금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 읽어야 돼요. 사장 계속 읽어야 돼요. 알면서 알지 못하는 우선 이거 읽으시고 저는 사상학개론까지 읽겠습니다. 오. 아, 뭐 우리 2주에 한 번이잖아요. 네. 네네 맞아요. 이거 2권 읽을까요, 우리? 2권 읽을까요? 뭐 나쁘지. 같은 저자잖아. 네. 그럼 그날 돈의 속성 갖고 와가지고 세 개를 다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보내드려야죠 다시. 뭘? 편지를 아, 여기? 보시라고. 우리 세 번째 읽었습니다. 그러네 맞네. 그러네, 괜찮네. 와. 그것도 괜찮다. 영상 편지 한번 편지 쓰고. 편지 좀 쓰고 영상 편지도 오세요. 하나. 아, 우리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죠 그때. 사장학개론. 그러면 사장학개론까지 하죠. 네. 책 많이 미션 합시다, 많이 우리. 두꺼운가요? 사상학개론이 페이지 수가 좀 많아요. 네. 그래도 김승 회장님 거는 막 금방 또 수술 익히는 책이라서. 아 올해 나왔구나. 맞아요. 요번에 요번에 배송했어요. 바로, 예판 하다가 진짜 한 4일 전인가 온 것 같아요. 발행이 4월 19일로 돼 있는데 네. 예판이에요. 그럼.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건 저희끼리 하고 그러니까 이거 이건 우리끼리 끝날 하고 때쯤에 한번 끝날 붓다님 한번 해볼까? 너무 좋네요. 지금 전화해볼게요. 부단이 오시면은 좋죠. 왜냐면 또 흔히 형님이 붓다님 광팬이에요. 그리고 맞아. 부타님 어느 유튜브 방에서 활동하는지 안 봤어요. 모시모시. 충성 붓다님 금중에 이상 있으십니까? 나 우울해. 좋으신 것 같아요. 형님 저희 지금 유튜브 촬영 중인데 네. 저희 게스트로 한번 초빙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한번 괜찮으시다면은 저 허락 좀 받으려고 전화드렸습니다. 게스트 언제요? 저희가 2주 2주 정도 텀을 드리는데 그 저희한테 북을 하나 그러니까 책을 하나 권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같이 이제 북토크를 하는 거죠. 2주 정도. 붓다님 가능한 시간이면 뭐 네. 언제든지 저희가 맞추겠습니다. 나 요즘 주말에만 드는데 괜찮아요? 주말 주말에 훈련이 먹죠. 괜찮으십니까? 저는 저희 괜찮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저기 토요일 중에 편한 날로 말해주면 좋은데 토요일이 아무래도 낫겠지? 네, 그럼 토요일 날 시간 되시는 날로 추천해 주실 수 있는 책이 있으실까요? 저희가 이거 읽고 와라. 이거 아마 읽어봤지 싶은데 그 배문성이라는 분이 지은 책인데 뱀성? 배문성. 배문성, 네네. 배문성. 이분이 예전에 그 고대 경영학과 나오신 다음에 외국의 자산운용사 그 채권운용본부에서 그 분석 업무하셨던 분이에요. 네. 그분이 나오셔서 이제 그 책 하나 쓰신 게 있는데 그 제목이 부동산을 공부할 결심이라는 책이에요. 이거 이번에 나온 거 아니에요? 안에? 최근에 최근에 나왔어요. 최근에 제가 서점 가가지고 이거 사려고 하다가
이분 약간 하락론자 같아가지고 안 되는 야, 이분 하락론자 아니에요. 아, 이분이 이제 경험하면서 이제 자산들을 어떻게 불려왔었는지에 대한 경험을 자기가 애널리스트였으니까 기본적으로 네. 그 애널리스트 관점에서 쓴 책인데 읽어보면 아는데 올해 상승론자에 더 가까워요. 아 그러시구나.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목차만 보고. 근데 굉장히 보고 싶은 책이긴 했어요. 좀 네. 인식이 좀 달라. 네. 우리는 왜 갭 투자자는 전세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분은 이제 임대차 입법 나온 시점부터 해서는 전세라는 것이 이제 꼭 이제 양질의 레버리지 더 이상 아니다. 이걸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옮겨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그런 해안이 조금 있으신 분이에요. 감사합니다. 저희 그러면 이 책을 읽고 스케줄을 주시면 그때 저희 촬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봐요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밤 보내요. 네, 쉬십시오. 팬이님은 부따님 굉장히 인정해요. 부따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 이렇게 표현하세요. 이제 부따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팬이님은 일단 기본적으로 투기를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네. 투자 시스템을 가르치시잖아요. 네. 근데 부따님의 방식은 팬이님의 방식은 아니지만 존경하셨어요. 굉장히 존경스럽다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저기 부따님 어떻게 8억 원 정도를 갚았다고 빚을 하셨는데 유튜브를 봤어요. 어떻게 갚으셨나요? 라고 또 이제 갔을 때 정말 죽고 싶을 정도까지 갔지만 수영을 배웠대요. 본인은 원래 맥주병이셨대요. 근데 수영하니까 갑자기 눈 커지시는 거 봐봐. 근데 본인이 수영을 하면서 그 물에 뜰 수 있다라는 거 몸에 힘을 빼니까 맞아. 힘을 빼야 돼. 그 물에 뜬다는 거에 대해서 첫 번째로 놀랬고 그리고 그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저병도 하고 뭐 자유항도 하고 이제 늘어가는 자신의 그걸 보면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으셨대요. 그래서 그게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수영이 김승호 회장님도 그 진짜. 얘기했는데 그 절망에 빠졌을 때는 나가서 뛰어라 운동해라. 청소하러 오세요. 아니 진짜 납니다. 아니 운동이 한계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공감이 가는 게 저도 요즘에 수영을 그러니까 거의 저희가 연수반에서 마스터반 그 사이인데 진짜 이제 지구력 체력을 키우려고 엄청나게 강사님이 돌려요. 돌리는데 진짜 죽을 것 같거든요. 여기서 포기를 하고 싶은데 내가 이걸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혼자서 웃긴 게 막 하면서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아무것도 못해 이런 마음으로 하게 돼요. 군대 가면 다들 훈련소에서 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자 오늘 마치시고 다음 저희 부따님 모시고 부동산을 공부할 결심 배문성 애널리스트. 네. 알겠습니다. 그 책으로 붙잡고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